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가 그 외국계 법인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국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거에 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위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은 그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이 무엇인지 이런 또 외국계 기업에서 많이 질문이 오고 또 뭐 식당이나 작은 영세업체에서도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퇴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사실 그걸 대체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그 근로자가 퇴직하고 노후에 어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 차원에서 국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를 집행을 못하고 그 대신에 기업한테 퇴직금 제도를 강요하면서 만든 제도가 바로 퇴직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퇴직금 제도가 들어왔을 때는 30인 이상 적용됐고, 나중에 10인 이상, 또 그 이후로는 5인 이상, 그리고 2010년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다 이제 퇴직금 제도가 강제 의무 규정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퇴직금 제도는 이제 급여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일종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34조에 퇴직금 제도라는 이런 항목이 있고, 이 근로기준법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1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그리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1분의 평균임금이다. 하여튼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면은 지급 대상은 근로자여야 된다. 근로자라고 하면은 프리랜서나 아니면 어떤 사업자나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이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주 평균 1주간이 15시간 미만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주 평균 1주간이 15시간 미만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2년을 일했을 때 어떤 때에는 일주일에 15시간이 넘고 어떤 때는 이제 안 되는 경우 있는데, 이럴 경우는 한 달 평균에서 4주 평균 1주간에 15시간 미만자, 그래서 한 달에 60시간이 안 되는 그 달은 빼버리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년은 근무했지만은 퇴직금이 적용되는 그 기간은 1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일 때 퇴직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1년이 안 되면은 퇴직금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이제 지급하는데, 이 근로자가 일하다가 한 6개월 정도 또 그만두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하면 바로 근로계약이 단절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 기간은 이제 6개월 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6개월에서 이제 잠시 중단하기 그 전에 그게 1년이 안 된 기간이면 더 제외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온 그 기간부터 다시 이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치니까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 다시 말해서 한 달치 임금을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한 달치 임금을, 그러니까 한 달치 임금은 이제 여기서 표현할 때는 31분의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1분의 평균임금은
그래서 이게 하루치에 어떤 평균임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 평균임금의 공식은 근로기준법 그 2조 6항에 평균임금이라 하면 여기에 정의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만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이라 하면 이를 산정한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 지급한 임금을 거기에는 총일수로 남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3개월에 들어가는 임금, 이 부분은 항상 정기적으로 이제 받는 임금, 그리고 또 이제 뭐 연차 휴가 수당이나 아니면 보너스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보너스, 이런 부분은 12분의 3만큼 1년 동안에 지급한 금액을 12분의 3만큼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분자를 분모, 그러니까 총 근로 3개월에 어떤 근로 이제 일수인데 보통 적게는 89에서 많게는 92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치 총 임금을 거기에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면 하루치 평균 임금이 나옵니다. 하루치 평균 임금, 그리고 1년을 했을 때 30일치의 평균 임금이니까 곱하기 30 곱하기 계속 근로 연수, 1년이면 1, 2년이면 2,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된 게 바로 퇴직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그 퇴직금 계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좀 우리가 그 논의를 했고, 또 우리 그 강남 노무법인 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우리 그 외국계 법인을 자문할 때 질문하는 것이, 이거는 왜 의무사항이냐, 혹시 보너스 어떤 그 성과에 따라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 그 이유는 외국계는 이런 퇴직금 제도가 어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퇴직금은 회사가 은혜성으로 성과급 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보장된 임금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퇴직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급하면 퇴직금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바로 보너스 같은 성과급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면 오히려 평균임금을 높이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도 안 하는데 지급하는 거는 그 어떤 퇴직금 중간정산제라고 해서 어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지금 이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7개 사유에 해당될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서 사용자가 승인을 할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사용자가 이 퇴직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7가지 사유 내에서 허락을 해야지 됩니다. 그 7가지라는 건, 첫 번째가 이제 자기가 질병으로 해서 한 6개월 이상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전세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최초로 그러니까 집을 구입할 때 한다든지, 이런 거. 또 근로자가 이제 파산돼 가지고 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또 그 어떤 파산은 아니지만 이에 동등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을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칙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게 퇴직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 임금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차 휴가 수당이라든지 보너스,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플러스 보너스 이렇게 다 합치면 많은 퇴직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에서 보너스를 좀 그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좀 줄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 좀, 이거는 이제 이런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연 단위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 단위로 받았던 걸 12분의 3만큼 해서 가급적 평균임금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고, 또 평균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근로자가 질병이나 그러니까 또 업무상 질병이나 또 수습기한 중이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빼고 이제 평균임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어떤 생계는 마찬가지인 퇴직금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최저가 보장되어 있고, 또 이게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마지막
퇴직하는 그 달에 뭐 연장, 야근, 휴일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평균 임금이 발생한다 하게 되면은 이게 그 평균 임금의 어떤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임금은 항상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우리 퇴직금을 이해하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 적절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 자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강남노무법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정확한 그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강남노무법인은 뭐 이런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고 다양한 노무 갈등 또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처리해주는 전문 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노동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본인한테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강남노무법인에 문의해 주시면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해결 방법을 가장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